매주 화요일에는 뉴스 안에 담긴 다양한 대중문화의 코드를 읽어봅니다. 문화코드 94.5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두고요. 네. 각종 프로그램에서 이 패러디를 하고 있더라고요. 개그 콘서트 김준호 씨가 나오는 코너죠. 네. 웰컴백 쇼라는 코너에서 알파고 패러디를 했습니다. 네. 이 기계와 대결을 벌이는 김준호 씨가 어떻게 기계가 건방지게 사람을 이기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네. 이번 이세돌 구단과 이 알파고 대결에서 1승 4패로 졌잖아요. 이 그랬죠. 내용에 대한 감정 같은 게 좀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역시 개그답게 억지 주장을 펼쳐가지고 김준호 씨가 이기는 그런 내용을 보여줬는데요. 또 나를 돌아봐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박명수 씨가 이를 패러디해가지고 컴퓨터와 오목 대결을 보여주는 장면이 네, 나오기도 네. 했었습니다. 여러모로 이번 알파고에 대한 다양한 관심들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도 주말에 SNL에서 보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자, 이 알파고를 통해서 구글은 상당한 홍보 효과를 봤을 텐데 네.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 아닐까요? 이번 바둑 대결에서 구글이 쓴 비용이 한 20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이 대결로 구글이 가져가는 홍보 효과는 최소가 1천억 원, 물론 아하. 한참 더 넘는다는 얘기도 많이 네. 나옵니다. 인간과 기계의 역사적인 대결이라는 이 타이틀이 일단 전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고요. 그랬죠. 사실 알파고가 저도 이기는 게임이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알파고가 이겼으니까 그 홍보 효과는 훨씬 더 커진 거죠. 아마 알파고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확실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셈이거든요. 네. 향후 관련 기기나 산업 이게 이제 구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만큼의 어떤 파장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야, 이게 뭔가 무시무시한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죠. 이 알파고 열풍, 이 알파고의 높은 인기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걸까요? 사실 저만 해도 뭐 바둑을 잘 모릅니다. 네네. 하지만 바둑을 잘 모르는 저도 이번 대결에는 관심이 갈 수밖에 아니, 없었거든요. 몰라도 손에 땀을 쥐니 그렇죠. 신기한 일이죠. 예,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이다. 뭐 이런 이 구도가 마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세계의 대결. 뭐 네. 이렇게도 이게 보였거든요. 또 바둑이라는 소재가 알파고의 인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깊이 있게는 몰라도 바둑이 뭔지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만약 바둑 대결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알파고를 소개하고 설명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의 관심과 인기 이어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바둑 대결도 참 잘 고른 것 같은데. 정말 잘 골랐죠. 자, 이 알파고뿐만 아니라 이 대중들의 바둑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졌죠. 네네. 그런데 이게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과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이죠. 예, 사실 저도 이번 기회에 바둑이 이렇게 오묘한 건지 이게 새롭게 알았거든요. 네. 한 수를 두기 위해서 뭐 수십 가지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게요. 여기에는 이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계산, 연산 능력은 물론이고 이 직관력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네. 하는 거죠. 사실 직관은 인간만이 가진 능력처럼 여겨졌는데 이번 알파고를 통해서 인공지능도 직관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굉장히 흥미롭기도 네. 했습니다. 물론 바둑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 게 사실이지만 딱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바둑을 뚝딱 지금 당장 배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그런데 또 뭐 이제 어린 친구들 많이 네. 바둑을 배운다고 하니까 네네. 미래의 이 이세돌 키즈 또는 생겨날 수 알파고 있겠죠. 키즈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알파고를 넘어서서요. 네. 이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는데요. 그렇죠. 이 정확한 실체를 보지 못하니까요. 네네. 이 또 우리가 논문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보통은 이 영화에서 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떨까요? 맞습니다. 저는 뭐 이거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린 영화가 허라는 영화입니다. 최근 영화죠. 예, 인간과 이게 대화를 나누면서 외로움을 달래주는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런 기능은 이미 스마트폰에도 있잖아요. 있죠.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맞게 뭐 대화를 해주는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입니다. 또 아이로봇 같은 영화도 좀 떠올랐는데요. 인공지능 가진 로봇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네네. 내용이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무서운 미래를 그리는 작품 터미네이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는 이제 인간을 돕는 또 로봇도 이제 등장을 하긴 하는데 결국 로봇들에 의해 생겨날 종말을 막기 위해서 싸우는 이야기였죠. 네. 매트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생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생명을 연장하는 뭐 좀 끔찍한 그림이 나오기도 맞습니다. 하는데요. 알파고는 그래서 아마도 약간 두렵기도 한 그런 영화 속 이미지들과 결합돼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게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인간처럼 이 생각하는 AI, 즉 인공지능은 네. 결국은 이 SF 영화의 단골 소재였었는데요. 그렇죠.
사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았잖아요. 굉장히 많았죠. 자, 실제로 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만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네. 이 할 9000이라는 원조 AI가 네네. 미국 영화협회가 선정한 최고의 악역으로 꼽혔다고 아주 하더라고요. 독특한 악역입니다. 네. 할 9천. 할이라고도 부르기도 네네.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였는데요. 사람과 얘기도 하고 그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도 있고 입술을 읽어내고 뭐 그림 비평도 하고 또 뭐 감정을 읽어서 추론하기도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입니다. 네, 영화 주 배경이 되는 게 이제 이 디스커버리호라는 우주선인데 맞아요. 거기 주 컴퓨터였었죠. 이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음. 이 멀쩡한 장치가 뭐 고장났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걸 정지시키려고 하니까 우주선 바깥으로 사람을 내던져 버리기도 합니다. 아하. 예, 결국 이 할의 중앙 데이터 뱅크에 들어가서 생각하는 부분의 패널을 빼버리면서 그 정지시키게 네. 되는 거죠. 우주선에서 벌어지는 얘기지만 인공지능이 장악하게 될 미래 지구에 대한 암울한 이야기를 좀 압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막연히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뺏게 될 것이다. 인간의 영역을 좌우하고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 아닌 두려움이 커지는 게 사실이죠. 사실 실제로 인공지능과 로봇은 미래의 노동 환경을 좀 완전히 바꿔놓을 거다.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네. 지금껏 인간이 해왔던 뭐 육체 노동은 물론이고 정신 노동까지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생기는 두려움은 그럼 인간은 뭘 할 거냐? 뭐 이런 건데요. 아무리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해도 그 마지막 결정들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선택 같은 것들 네. 인간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되고요. 결국 최종 선택의 위치에서 인간의 노동이 좀 집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또한 연산으로는 불가능한 또 창조적이거나 뭐 감성적인 작업들 인간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뭐 기사 쓰는 로봇이 나온다고 해도 이 정보는 모을 수 있어도 거기에 어떤 감성을 불어넣기 좀 네. 힘들지 않을까. 저의 바람입니다. 이 감성 얘기를 하시니까요. 네.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이 연인으로 등장하는 그런 작품도 꾸준히 있어 왔죠.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 허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이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남자 이야기를 굉장히 하하. 설득력 있게 네, 그리는 네. 작품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육체성은 없어도 음성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는데요. 네. 인공지능 목소리로 등장하는 이 사만다라는 육체성이 없는 음성이라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인공지능이 가져올 가장 가까운 미래처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육체성을 가진 로봇이라고 하면 좀 한참 후의 얘기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한간에는 인간의 감정이나 내면 역시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작용일 뿐이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기계와 인간 사이의 변별력이 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게요. 저는 또 이 블레이드 런너라는 작품에 맞아요. 이 쇼영이라는 미녀 배우가 그렇죠. 이 사이보그로 등장했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네. 이 저커버그와 마윈이 네. 이 AI가 인간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네.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만큼 대중문화에서도 인공지능은 계속 등장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보다 더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인간과 인간이 공존하는 이야기가 사실 대중문화의 소재이자 굉장히 주제가 계속 되어 왔거든요. 네. 이제 인간과 기계의 공존 또한 굉장히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그것은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일상적인 그림 이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기대 반, 우려 반 한번 미래를 그려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코드 94.5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